이재모 대표하고는 시장 상황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시장의 특징주들 얘기를 할 텐데요. 이재모 대표님, 어제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은 이제 보합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낙폭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되나요? 일단 제가 지난 3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네. 겁니다. 분명히 박스권인데 하단이 2,500이 될 거고 상단이 2,800이 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터지면서 원자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월 달 FOMC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국내 증시가 좀 크게 오르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 제한이 있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단 2,500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5월 16일 분기보고서 마감되는 그 시점까지는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합산된 이후 그 이후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증권가 중심으로 코스피 밴드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거다. 그래서 2,500에서 2,800을 보는 게 맞다 말씀드렸었고 그나마 2,600선에 계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제 사실 장을 보면서 그 2,600선이 무너지고 2,500대까지 내려가면서 우려가 현실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좀 강했었고요. 그나마 오후에 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또 다행이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는데 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보실 때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이슈인데 이것도 이제 물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수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을 좀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코스닥도 제가 지수 910선을 매우 중요시하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910선 위로 올라오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개별 기업별로 보시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결국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개별 기업들 특히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도 당분간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어제 좀 낙폭이 컸던 섹터가 제가 볼 때는 엔터주였던 것 같은데 엔터주들이 그나마 2월, 3월 때 시장을 빠질 때 나름 받쳐줬던 섹터인데 이 종목들마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도 약간 밀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빠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엔터주들은 지금 기대치도 있지만 실적도 나오는 섹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질 종목들, 빠질 섹터가 아닌데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종목들이 빠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결국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주도할 만한 섹터가 없다는 게 일단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테마 장세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는 지금은 오히려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유리한 시장이 될 것 같고 저처럼 좀 장기 투자하고 좀 묻어주는 스타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실 때는 당분간 이런 느낌이 제가 볼 때는 5월 늦어지면 6월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강 M&T 저희가 이제 풍력 관련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실적이 나왔네요. 2022년 1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 나왔다.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는 48% 아니 전분기 대비해서는 200%,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8% 정도의 좋아진 실적이다 이런 게 발표가 됐습니다. 풍력 관련주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엔터주 잠깐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앞서 이제 엔터주는 점검을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화장품주 오늘 오르고 약간 리오프닝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행주 한번 보고 싶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투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행주 여러분들 보실 때는 하나투어를 일단 가장 중요시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가 주가가 갈치다 못 간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해외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들어올 경우에 이 PCR 검사라는 것들이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을 하는 것 같은데 여행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갔다 온 이후에도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있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거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약하는 것들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던 것 같고요. 기대치보다 지금 실적 회복 속도가 늦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역시 주가가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초만 하더라도 리오프닝 하면 무조건 여행주 항공주가 제일 먼저 간다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여행주 항공주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 당국에서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해준다. 이거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곧 이런 것들이 검토된 이후에는 풀어주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PCR 검사할 때 10만 원 지불하는 게 아니고 동네 병원이나 의원 가셔가지고 5천 원 정도만 내시면 검사할 수 있으니까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행주들이 그런 측면에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프닝 섹터 중에 하나가 여행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투어를 일단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있고 모두투어 계속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들은 일단 저는 약간 보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행 수요도 일단은 단체 여행객 중심으로 많은 것 같아요. 개별 여행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행주보다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을 일단 보자는 의견을 드리면서 하나투어는 지금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주변에도 최근에 해외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여름 휴가 가시겠다고 이미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전하고 분위기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또는 여행주에 대한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올라갈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행주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진모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박성윤 캐스터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박성윤 캐스터는 어떤 게 보이십니까? 오늘 리오프닝 네. 관련주들이 견조한 가운데 또 내수 소비와 관련한 쪽도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의류 관련주인 SJ그룹과 한섬이 4%, 5%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존 의류 관련주 하면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OEM, ODM 쪽을 좀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내수 의류 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내수 의류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실적 1분기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이제 여행 관련된 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행 관련 우리가 옷도 사 입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밖에서 이제 야외 활동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옷을 새롭게 사 입는 수요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레저나 이런 것들 스포츠도 많이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류 판매도 지금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류 업계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에 뭐 등산복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판매했던 기업들이 최근 보면은 새롭게 뭐 골프 이런 의류 브랜드 만들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적 측면에서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쪽 섹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절적 사이클을 탑니다. 여름은 항상 늘 비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안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잠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계속 수급적으로 돈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느껴지는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갔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올랐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노 CMS라는 회사 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IR이 예정돼 있다죠, 이 회사? 뭐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게 이 네. 기업이 어제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기업이 상당 기간 실적이 적자였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1분기 매출 규모가 일단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매출을 보실 때는 한 29억 정도, 영업이익이 7억, 흑자를 일단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 전환된 게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IR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저도 오후에 이 기업에 지금 IR 행사에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5월 들어서 수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실적이 결국 좋아진다는 것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사업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아직은 시총 규모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단 사업에 대한 발표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네. 좀 향후 전망이 좋을 경우에는 수급은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노 CMS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할 경우에 IR 직접 다녀온 이후에 그 사업 내용들 전망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있을 IR 행사에 다녀오신다는 얘기니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관련된 내용을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쪽 IT나 소재 관련 회사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뜨겁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양극재 기업들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가도 나름대로 올라왔는데 음극재라든지 또는 배터리 셀 업체들 그리고 분리막 기업 그다음에 그 전해액이나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생각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첨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첨보도 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실적도 잘 봤는데 연간으로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밸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보니까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2차전지 소재 업체가 작년에 다 같이 갔지만 빠질 때 다 같이 빠진 이후에 반등할 때 보니까 양극재 기업들은 많이 빠졌다는 느낌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 전해액이나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은 생각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첨보도 그렇고 엔킴도 그렇고 이쪽 소재 업체들은 주가가 지금 안 가고 있고요. 그다음 분리막이라고 할 수 있는 SK 아이오테크놀로지 이 기업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계속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뭐 좀 주가가 나름대로 좀 견조하게 방어했다는 느낌은 있지만 생각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힘이 지금 없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 쪽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중국 봉쇄 때문에 뭐 테슬라도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테슬라도 생산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전히 주가는 제가 볼 때 배터리 셀 업체도 그렇고 네. 2차전지 소재 업체도 그렇고 계속 올라갈 만한 확실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섹터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차량 판매라든지 또는 뭐 소재 이슈, 뭐 내재화 이슈, 원자재 이슈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이 기업들은 계속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공장 증설입니다. 공장 증설을 2025, 26년도까지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다 간다라고 보고서 이 기업들의 지금 밸류를 따지셔가지고 싸다 느끼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볼 때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저는 계속 매수에 대한 의견을 지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계속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무 대표께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들, 뭐 아까 얘기하신 소재, 첨보라든지 이런 회사, 그리고 2차 전지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이런 데들 지금 이 시기에 담는 게 낫다 이런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급락한다 그러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장기적이라면 얼마든지 분할 매수로 접근할 구간이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박성희 캐스터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서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짚었단 말이죠. 그중에 오늘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제 이틀째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도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주들이 몇몇 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5%, 현대바이오도 5%, LNC바이오까지 4%, 5% 가까운 양봉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바이오주들 올해 상반기에 정말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바이오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사실은 수급적으로 관심을 안 받은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데 개별 기업별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섹터별로 올라가는 이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방금 언급해 주신 ABL 바이오 같은 기업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기업도 연초에 1월 달일 겁니다. 기업 수출이 나왔습니다. 라이선싱 아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었고 계약도 사실은 상당히 좋았어요. 조건도.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볼 때 주가는 더 가야 된다 의견을 드렸었는데 결국 지금 보면 주가가 그 수출 나오기 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사실은 그때 가치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싸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제가 볼 때 충분히 매수를 담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 기업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담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또 하나 기대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안 좋아요.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부채도 많고. 그러면 어디선가 분명히 돈을 땡겨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신약도 개발해야 되고 무언가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결국 해외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해외 수출할 만한 기업들을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그런 소식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들려오는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정도만 일단은 이름이 거론됐던 것 같고 지금 눈에 띄게 무언가 수출이 나왔다 이런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4월 달에도 학회가 있었고 6월 달에도 아스코란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무언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약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도 연구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기업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노맨 컴퍼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지노맨 컴퍼니요? 네네. 이 기업도 사실은 몇 번 이런 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잠깐 반응했다가 주가는 밀려 있는데 이 기업도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이상 정도 가는 파이프라인을 5개 정도 보유를 하게 됩니다. 향후에 3상 진행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돈이 필요로 할 거고 지금 여러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들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하게 가고 있는 게 롯데칠성, CJ 프레시웨이 이쪽이거든요. 이재모 대표하고 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이쪽은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이라 일단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칠성도 뭐 먹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고 원자재가 이제 올라가는 만큼 재료가 올라가는 만큼 이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롯데칠성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계속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주가 계속 가는 것 같고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기대감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2분기 실적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들은 이 기업이 식자재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주변 이제 높은 빌딩 그 지하 보면은 구내식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식자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CJ 프레시웨이가 가장 손에 꼽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도 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나 뭐 신세계푸드 이런 기업들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CJ 프레시웨이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 그린푸드나 또는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금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종목을 집중하는지 이걸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종목이 바로 CJ 프레시웨이인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의견이 지난 3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네네. 1분기도 실적은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관 중심으로 3월 달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CJ 프레시웨이였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목표 주가가 한 6만 원대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4만 원대이니까 당분간 더 간다는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주가 흐름이 추세를 이미 탔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간다고 가정해보고 매수도 가능해볼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전고점 한번 구간으로 볼 때는 가격으로 볼 때는 한 4만 2, 3천 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는데요. 잠깐 시장이 밀리면서 빠졌다 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재차 뚫고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흐름상 볼 때. 그래서 네네.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기관이 제시하는 6만 원까지는 일단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자금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보다 좀 낮은 한 5만 5천 원대까지만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롯데칠성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식품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여름이 가까이 오니까 또 음료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소영 캐스터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바이오주를 한번 살폈는데 박소영 캐스터가 보실 때 지금 저희가 봐야 될 또 다른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방금 바이오를 살폈지만 또 오늘 방금 좀 VI 걸린 종목이 있어서 눈에 네네. 띄는데요. 바로 UAM 관련주 중에 기산텔레콤이 VI 걸리면서 현재 10% 급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항상 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신규 접근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손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올라갈 때 사실 매매해보려고 하지만 엄두가 안 납니다. 저는 일단 요새는 도전 자체를 안 해요. 그 이유들이 저도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냥 묻어두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안 가고 관심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사실은 사놨다가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는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산텔레콤이나 베스엘처럼 최근에 UAM,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테마 이런 게 불 때마다 종목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아직은 무언가 기대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좋은 것들인데 대량 양산이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량 양산이나 생산이 된다는 것들은 결국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만큼 무언가
받쳐줄 만한,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높아진 만큼 주가도 시장 가치도 올라갔기 때문에 받쳐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아직은 다 기대감이 올라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수급이 들어간 만큼 반드시 또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점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격 올라갔다는 것들은 더 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사람들은 늘 평가하기 마련이고요. 또 새로운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거 보면 기아차, 현대차, 유럽에서 판매가 전기차 굉장히 좋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거든요. 그러면서 기아차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한데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기아차 얘기를 이재모 대표하고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아차 주가 상황으로 보면 지금 한 84,000원, 85,000원대에 딱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뚫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저는 시기적으로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3월 정도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때만 하더라도 계속 그 반도체 뭐 이슈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더니 올라왔고요. 실적 발표되고 나서 또 놀랬습니다. 특히 현대보다 기아차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 또 강한 섹터가 있죠. 완성차, 자동차 섹터인 것 같습니다. 물론 4월 말에 그 중고차 이슈도 일부 있었는데 이거는 주가에 거의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여튼 현대든 기아든 중고차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들은 알파이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과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영향이 없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 반도체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 네. 이들 기업들은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친환경차 판매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다음 저는 폭스바겐 아니면 현대차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량 생산 시설을 가장 먼저 갖추는 기업이 테슬라, 그다음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현대기아차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주가가 더 가야 되고 사실은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아차는 밸류가 지금 PER 5배입니다. 현대차가 좀 높게 봤는데 그래봤자 PER 7배, 8배입니다. 물론 테슬라와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들 기업이 다른 GM이나 포드랑 비교해도 너무 낮게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 기업은 충분히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들 주가는 더 간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가치가 좋아지는데 정말 주가가 쌉니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시장 때문에 밀렸지만 지금 다시 제자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을 뚫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 계속 가져가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4,000원, 85,000원에 머물러 있는 기아차 주가가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장 라스트 찬스 박소영 캐스터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재모 대표가 가져온 오늘의 관심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관심주는 동국제약이네요. 동국제약 어떤 면에서 오늘 골라오셨는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떤 게 매력적으로 보이셨어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결국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동국제약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인사돌, 마데카솔 같은 일반 의약품들 이런 것도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 뭐 조영제나 항암제 이런 전문 의약품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방금 실적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에 21년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약간 급감을 좀 했습니다. 네.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 다시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 판매도 증가를 하고 있고 병원 방문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 딸아이 때문에 병원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지금 사람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지금 병원을 찾는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 의약품 판매도 증가를 할 수 있으니까 매출이 증가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조영제 매출인데 조영제는 지금 종속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조영제는 CT나 MRI 이런 거 촬영하실 때 조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주사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원주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생산 시설을
안성으로 옮겼습니다. 기존 시설이 좀 약간 낙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지었고 여기에서 이제 생산을 좀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매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매출 기대를 증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투자 포인트는 동국생명과학이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IPO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관사까지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동국제약이 동국생명과학의 지분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네. 가치가 반드시 자회사들이 상장할 때 그 전에는 관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 번씩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6,500억, 영업이익은 784억. 밸류 측면에서 보면 PER은 11배, 12배입니다. 그냥 단순 제약 업체면 정상적인 주가인데요. 지금 주가 워낙에 바닥이고요.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실적이 좋아진다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밸류를 좀 더 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